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책속진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탁월한 리더의 성공 원칙 21, 존 맥스웰의 책입니다. 존 맥스웰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25년 이상 미국 전역에서 리더십과 자기계발, 교회 성장 등을 강의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데요. 존 맥스웰 책 몇 권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책 속에 또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성품. 진정한 리더는 섬긴다.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이 갖는 최고의 관심을 위해 섬긴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규합시키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을 말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타인을 염두에 둔다. 리더의 성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으며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 2장 카리스마. 자신을 나누어 준다. 자신의 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라.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5명의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공급해 주어라. 3장 헌신. NBA에 살아있는 신화 마이클 조던은 좋은 선수를 위대한 선수와 갈라놓는 것은 바로 전력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신을 말할 때 분류되는 4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쉽게 포기하는 자들. 2. 참여를 꺼리는 자들. 3. 낙오된 자들. 4. 총력을 다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보다 헌신된 리더가 되려 한다면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찾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정말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에디슨 방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라. 4장 의사 전달. 메시지를 단순화시켜라. 효과적인 의사 전달의 열쇠는 간단함에 있다. 사람들과 진정으로 통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라. 리더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리더에게는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안내하며 남의 말을 듣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5장 능력.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탁월함으로 끝까지 행한다. 지금껏 나는 유능한 사람치고 끝까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리더로서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았을 때 끝까지 행해주기를 바란다. 8장 초점. 초점의 70%는 장점에 둔다.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한 유능한 리더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이 잘 못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에 두며 초점을 맞춘다. 성공적인 삶이 되고 싶으면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발하라. 그곳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부어야 할 곳. 9장 관대함. 사람들이 동경하는 유능한 리더란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긁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관대함을 길러보라.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리더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섬기는가로 이루어진다. 주는 습관을 길러라. 부유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2가지 기간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부를 모으는 시간과 그것을 재분배하는 시간이다. 관대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태도와 돈과 자원을 나누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10장 솔선.
리더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목록은 안락함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실수를 한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실패를 2배로 높이는 데 있다. 11장 경청하는 자세. 듣는 것이란 귀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이다. 훌륭한 리더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형편없는 리더들이 갖는 공통점이다. 불쾌해하는 고객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겐 최고의 기회이다. 훌륭한 리더는 언제나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훌륭한 경청자가 되는 열쇠는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는 데 있다. 피고용인이나 고객을 만날 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할 몇 가지 기준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들과 접촉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이며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12장 열정. 열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정은 의지의 연료이다. 어떤 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의지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열망을 갖는 유일한 길은 열정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열정을 품고 있지 않는 일에 대해 결코 주도해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 안에 불이 타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조직에 불을 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13장 긍정적인 태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14장 문제 해결. 절대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라. 리더의 그릇은 그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로 가능할 수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치수에 맞는 것을 고른다. 그들은 그림을 크게 본다. 리더라면 반드시 그림을 크게 보아야 한다. 결코 감정에 의해 압도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사로운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15장 관계. 리더는 반드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대해야만 한다. 리더의 생각을 품어라.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 진심으로 그들을 칭찬하라.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라. 사람들은 방향을 원한다. 그들을 위해 방향을 조정해 주어라.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라.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활력을 잃기 마련이다. 그들을 격려해라. 사람들은 성공을 원한다.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어라.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찾아내는 예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16장 책임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팀을 이끌 수 없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일을 덜 했을 때 찾아온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마무리하는 능력에 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결실을 맺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7장 안정. 역량은 결코 불안을 책임질 수 없다. 불안정한 리더들은 자신은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이 이끄는 조직의 위험한 존재다. 그 이유는 리더의 자리가 개인의 약점을 증폭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짐은 우리가 남을 이끌 때에 더 견디기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안절부절하는 것만큼 큰 장애는 없다. 18장 자기 단련.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5년 전이었다.
다음으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 자기 단련에 그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다. 19장 섬김. 머리가 되려거든 남을 우선으로 하라. 진정한 리더는 섬긴다.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이 갖는 최고의 관심을 위해 섬긴다. 자신의 위치보다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1. 자신보다 남을 우선으로 한다. 2. 섬기려는 확신을 갖는다. 3. 솔선하여 섬긴다. 4.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5. 사랑에서 우러나온 섬김. 우리가 갖는 영향력의 정도는 우리가 남에게 갖는 관심의 깊이에 좌우된다. 섬김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 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비망록을 만들어 두어라. 집에 돌아온 후에는 그들 중 대여섯 명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아라.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이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참 행복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섬기는 법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20장. 배우려는 자세. 계속 이끌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한다. 말하는 것보다 듣고 책 읽는 것에 10배 정도 가치를 부여하라.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조직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성공을 뛰어넘는다. 배우려는 자세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성공이 종종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계속 성공해 왔다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쉬운 방법을 끊는다. 두 지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는 지름길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제 값을 치러야만 한다. 자만심을 버린다. 일평생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언젠가는 큰 실수를 하고 말 것이라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자신의 전문 분야나 리더십에 관한 서적을 1년에 6권에서 12권을 읽어라. 21장 비전. 오직 볼 수 있는 것만을 잡을 수 있다. 비전은 리더에게서 있어서 모든 것이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전은 안에서 시작한다. 비전이 없다면 자신을 성찰하라. 타고난 재능과 소망을 그려보라. 그리고 있다면 자신의 소명을 살펴보라.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비전을 가진 리더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고려해보고 그의 파트너가 되라. 비전은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다. 단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 비전은 자원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준다. 비전이 가져다 주는 혜택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유인하고 도전을 주며 하나로 뭉치게 한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성공을 주는 음성, 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팀이 필요하다. 높은 곳으로부터 음성,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능력의 한계를 알고 계신다. 네, 이 책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진주 같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은 영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21가지의 그런 불변의 이 원칙들, 리더십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물된 동산 책속 진주였습니다.